마지막 시간입니까? 네, 마지막 시간 전속중개계약. 자, 132페이지 전속중개계약. 요거는 일반중개계약과 반대다 보시면 돼. 여기요. 전속중개계약은 1대1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정 개업을 정해서 그 개업에 하나여 중개가 이루어지는 방식.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전속 중개계약 1대1 방식, 특정 개업을 정해서 그 개업에 하나의 중개가 이루어지는 방식. 그러니까 이 특정 개업은 거래를 성사시키면 자기가 보수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중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분쟁이 발생될 소지도 줄어든다. 이런 일반 중개 계약과 서로 반대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업하고 의뢰인들은 이제 의무가 서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예요. 전속 개업의 의무는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아무 종이에 작성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뭘 써야 됩니까? 표준 서식을 써야 돼요.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표준 서식 몇 호? 15 서식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 종이 작성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작성한 계약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몇 년 동안? 3년간 보존해야 돼요. 3년. 그리고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 계약 체결일로부터, 항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어디다 공개합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또는 일간신문.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만약에 정보망 및 일간신문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의뢰인이 나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비공개 요청이 있다 그러면 공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원한다 그러면 공개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원칙적으로는 의뢰인이 말을 안 하면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공개 안 하면 위반한 거죠. 근데 의뢰인이 나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공개해도 위반한 거예요. 둘 다 똑같습니다. 제재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 그 주기는 언제? 네, 2주일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그것도 어떻게? 문서로 통보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하죠. 2주일에 1회 이상이니까 2주일에 1회 하면 틀렸습니다. 2주일에 뭐 2회도 틀렸죠, 당연히. 2주일에 2회 이상도 틀렸고, 일주일에 2회 이상도 틀렸고, 하여튼 2주일에 1회 이상 그것도 문서로 통보해야 돼요. 전화, 구두 이런 거 안 됩니다. 문서로 통보해야 된다.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보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린 질문이죠. 통보 방법에는 제한이 있잖아. 어떻게? 문서로 통보해야 됩니다. 자, 이게 개업의 의무, 전속 개업의 의무 4가지. 그러면 두 번째, 의뢰인의 의무가 있어요. 의뢰인은 첫 번째 의무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위약금이 무슨 말입니까? 위약금 지불. 약속을 위반한 데에 대한 대가. 위약금이에요. 위약금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자, 전속 개업하고 그 다음에 의뢰인 간의 유효기간, 다른 말로 이제 계약기간 말합니다.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유효기간 내에 이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까지는 괜찮은데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의뢰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아직 유효기간이 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유기간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유효기간 내에 거래가 다른 기업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 배신한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지불해야 되면 지불하여야 할 원래 중개보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개보수 얼마? 전부죠. 50%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해야 돼요.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를 위약금으로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위약금 지불 의무 두 번째가 뭐냐면 유효기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 이 말은 전속개업이 일을 다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전속개업이 상대방을 소개시켰어.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전속개업을 어떻게 하고? 네, 배제하고라는 무슨 말입니까? 빼고 전속개업을 배제하고 이만 하고 어떻게 했냐면 누구끼리? 저것끼리 직접 거래한 거예요. 자, 저것끼리 직접 거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배신한 거지. 그렇죠? 여기 똑같습니다. 위약금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의무가 뭐냐면 소요비용, 다른 말로 이제 지출비용, 소요비용에 관한 지불 의무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기간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전속개업이 소개시켜준 것이 아니고 의뢰인이 스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라고 하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그 유명한 누굽니까? 그 유명한 스발상놈이에요. 스발상놈. 근데 어떤 학원에서는 너무 급한 나머지 막 요렇게 해가지고 막 대답이 나왔어요. 갑자기. 이때까지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게. 너무 급한 나머지 요렇게 발음했어요. 요렇게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발음할 때. 그 유명한 누구? 스발상놈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렇죠. 요 사람과 어떻게 했어? 직접 거래했어요. 자, 의뢰인도 50% 정도 노력 기울였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를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얼마를 50%를 주는 것이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50%를 주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렇죠? 자,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근데 개업이 8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의뢰인은 얼마 주면 돼? 80만 원 주면 되죠. 근데 개업이 120만 원 썼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120만 원 썼다. 그럼 얼마 주면 돼? 100만 원만 주면 돼요. 50%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런 게 의뢰인의 의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기간. 그럼 이 유효기간 있죠? 이 유효기간은 법에 몇월로 되어 있냐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3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둘 사이에 약정을 했다. 우리는 좀 빨리 해야 되니까 2개월로 하자. 우리는 좀 느긋하게 6개월로 하자. 그러면 약정한 기간이 우선입니다. 약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기 뭐냐면 이게 이제 암기사항인데 저기 정보 공개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보 공개 사항입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정보 공개 사항 9가지 있어요. 정보 공개 사항 9가지. 자, 거기 여러분들 암기사항 거기 보면 있어. 일반 중개 계약서 필수 계약 밑에 보면 있죠. 암기사항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 불렀냐면 특정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같은 건데, 그래서 특정 사항이라고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 자, 두 번째는 벽면 상태가 어떻냐, 그 다음에 도배 상태가 어떻냐, 이런 벽면 도배 상태를 공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실 상태, 뭐 이런 내외부 시설물 상태 있죠? 요거를 공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같은 입지 조건들 공개해야 되고, 다섯 번째가 일조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소유권, 지상권, 뭐 임차권, 저당권 같은 권리 관계 있어요.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요거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요거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거래 예정 금액이죠. 거래 예정 금액 공개해야 되고, 아홉 번째가 공시지가예요. 자, 요거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용어 자체는 어려운 용어들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자, 이 중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게 일단 권리 관계 있죠. 자,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그 중개대 상물에 있는 권리 사항 중에서 각 권리자의 인적 사항이죠. 인적 사항. 주소, 성명 같은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개 X예요. 거기에 전세권자가 있다 그러면 그 전세권자의 성명, 주소 같은 거 공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 더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의 거래다 그러면 임대차는 생략이 가능하다. 임대차 생략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네, 공개되는 겁니다. 근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말이에요. 근데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고. 시험 나왔습니다. 이거 사례 형태로 물어봤었어. 기출문제. 자, 요거 두 개 주의하고 이걸 외워야 되잖아. 자, 어떻게 암기할 것이냐.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개씩. 우리 서울 가면은 서울특별시라고 부르죠. 서울특별시, 특별시 옆에 가면은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겼어. 무슨 도시? 특별시라고 생겼어요. 여기 오면 특별시가 있잖아. 특별시가 생겼다고 해야 돼. 특별시 안 생겼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특별시가 생겼습니다. 자, 서울특별시는 안에 강남구, 뭐 영등포구 같은 구가 나오는데 특별시에는 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바로 마을이 나와요. 마을이. 그 마을 이름이 뭡니까? 이판리라고 돼 있어요. 이판리. 이판리. 그 이판리에 가면은 아주 좋은 땅이 있다고. 그 땅이 뭡니까? 공금지라는 땅이에요. 공금지. 공금지. 그래서 세 개씩 나눠서 외우면 이거 금방 외웁니다. 특별시, 이판리, 공금지. 특별시에 가면 이판리가 있고 거기에 공금지라는 땅이 있다고. 특별시, 이판리, 공금지. 그게 뭡니까?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 사항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 사항은 특별시, 이판리, 공금지. 자, 입 뭡니까? 입지죠. 환경이죠. 리 권리. 특정사항. 벽면 도배. 공시지가. 거래 예정 금액. 보세요. 다 외웠잖아 지금. 금방 외운다니까? 신기하죠?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워놔야 돼요. 이거 왜 외워서 시험 치러 가는 게 아십니까? 1초 만에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1초 만에. 그게 시험이에요.
하루 종일 풀라고 시험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바로 풀어야 돼요. 그냥 읽자마자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하려면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자, 요게 정보 공개 사항이다. 이게 특별시 입학립 공금지. 그래서 이 특별시 입학립 공금지에 이제 관한 내용들이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암기법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 알아야 돼. 물론 앞에서 했던 거 물가 수준이 있잖아. 물가 수준. 그 물가 수준이 여기 입학리의 물가 수준이에요. 그 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자, 밑줄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132페이지 의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에 한하여 중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대1 방식이다. 책임 중개가 가능하면서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유효기간이 먼저 나오네. 유효기간은 몇 월입니까? 3월로 된다. 3월인데 다만 해가지고 약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 약정에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서는 첫 번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서식 15서식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정보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죠.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이네? 7일 이내에 어디에다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또는 일간신문. 두 번째 줄에 그 밑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밑에 보시면 공개를 했죠. 그러면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그것도 뭐 어떻게 통보? 문서로 통보해야 돼요. 공개했다고. 그런데 마지막 줄에 보니까 비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공개해야 할 정보가 나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거 순서대로. 자, 1번에 보니까 특정하기 위한 사항. 자, 나중에 여러분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도 다 외워놔야 돼. 근데 이거 여러분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만 나왔어. 이거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까?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게 특정 사항이라 안 나오고. 자, 두 번째 특이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벽면 도배 벽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오수폐수, 쓰레기 처리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렇게만 나와도 공개해야 될 사항이다 알아야 돼요. 자, 요걸 뭐라 부릅니까? 내외부 시설물이에요. 그런 말 없죠. 그냥 시설물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C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마찬가지 나중에는 암기해야 돼.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이런 것들 뭐라 부릅니까? 입지 조건이라 부르잖아. 입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조소음, 진동 이 세 가지입니까? 이 세 가지 뭐예요? 환경 조건이네. 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뭐 저당권, 지상권, 뭐 임차권 등 이게 뭡니까? 권리관계, 리 동그라미, 리. 권리관계 주의해야 되죠. 각 권리자의 뭐 주소, 성명 같은 인적 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공급상의 이용제한 거래 규제 공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 일곱 번째라 돼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할 때 금 동그라미 하고 마지막 공시지가의 지 동그라미요. 공시지가 주의하셔야 되겠네.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임대차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거 틀렸어요. 자, 뒤에 전속개업은 동그라미 3번에 업무 처리 상황 통지해야 된다 이 말이네. 주기가 언제죠? 2주일에 1회 이상. 그것도 어떻게 통보하라고? 문서로 통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요. 보존기간인데 보존기간 몇 년?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자, 의뢰인의 의무로서 위약금 지불 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자, 박스 하기 전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얼마를 위약금을 지불해야 돼요?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전부란 얘기죠. 100%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기억. 유효기간 내에 밑줄 꺼보세요. 유효기간 내에 어떻게 했어? 다른 기업에게 의뢰해서 거래 이루어졌어요. 의뢰까지만 했다고 해가지고 위약금 지불하는 거 아니고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속 유효기간 내에 밑줄. 전속 개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 그렇죠? 전속 개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어떻게 했어? 전속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했다. 저끼리. 그러면 100%입니다. 세 번째, 그 밑에 소요비용 지불 의무 얼마를?
자, 중개보수의 해당하는 금액의 50% 범위 내라고 돼 있죠. 자, 어떤 경우입니까? 유효기간 내 밑줄 긋고 그 유명한 누가 나옵니까? 스발상놈이 나옵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거지. 이럴 경우에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자,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제재가 있는 것이겠죠. 뒤에 넘어가 볼게요. 전석중개 계약서가 나옵니까? 15 서식으로 돼 있죠. 이 서식을 반드시 써야 되겠습니까? 네. 이거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이면지에다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거 써야 됩니다. 이거 써야 돼요. 자, 왼쪽에 갑과 을의 의무사항들이 나와 있고 오른쪽 페이지는 똑같습니다. 이 일반 중개 계약서랑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 공개할 때 여러분들 전자중개계약체를 정보 공개할 때 정보망 또는 일간시민을 공개한다고 했죠. 그때 정보망이 이 정보망을 말합니다. 사설망이 아니라 정보망. 자, 요거 이제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 5가지 주제가 알고 있습니다. 5가지 주제요. 자,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네트워크 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국장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여기 중요한데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라고 하면은 좀 길게 풀어서 쓰면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간 이 말입니까? 그 맞는 말이죠? 자, 근데 저걸 이제 어떻게 바꿔서 나옵니까?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 이래 나오든지 아니면 의뢰인 상호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정보망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개업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개업 상호간입니다. 보조원 의뢰인은 못 들어갑니다. 의뢰인. 자, 개업 상호간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두 번째가 그 유통의 촉진. 세 번째가 거래 질서 확립. 요것은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목적은 안 물어봅니다. 목적은 잘 안 물어보고 이러한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 국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구라는 얘기? 지정권자는 국장이다. 정보망 지정권자는 국장이다. 그러면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은 사람, 요 설치 운영할 자 지정받은 사람 이름은요? 이름이 이거예요. 거래 정보 사업자라 부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라 불러요. 줄이면 거정사 이래 부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 거정사. 정보망 운영하는 사람,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거정사 이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지정요건입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지정요건. 자,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뭐가 돼야 되냐면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라고 돼 있어요. 자, 나중에 법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개법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안 됩니다. 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플러스 6가지 업무밖에 못합니다. 그 6가지 업무에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인이 나옵니다. 법인이 나와.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나중에 나오는 법인은 일반 법인이에요. 중개법인이 아니라는 거,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자, 두 번째. 그 정보망을 가입을 해서 이용하겠다고 하는 가입 이용 누구의 수? 개업 공인중개사 수를 확보해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가로로 여러분들 시험 나왔습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 수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확보하라고? 네, 개업을 확보해야 돼요. 여기 개업이죠. 개업을 확보해야 돼요. 몇 명을 확보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전국적으로 몇 명? 500명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가입비용 신청자 계 500명. 이 500명 안에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몇 명? 30명 이상 확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큰 3번이죠. 통신망이기 때문에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하다. 네, 컴퓨터 전문가 누굽니까? 정보 처리 기사예요. 요거 뭐 틀리게 나온다면 기능사 이렇게 나오고, 한 명인데 몇 명, 뭐 2명 이렇게 나와. 자, 네 번째는 부동산 전문가 누굽니까? 부동산 전문가는 공인중개사라고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몇 명? 네, 또 1명 이상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거지. 마지막에 5번째, 컴퓨터가 필요합니까? 자, 컴퓨터는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누가 정하냐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용량을 갖춘 뭐가 필요해? 컴퓨터 설비가 필요해요. 그럼 이때 컴퓨터는 누구의 컴퓨터입니까? 거리정보 사업자의 컴퓨터여야 되잖아요. 기업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거리정보 사업자의 컴퓨터. 자, 이런 지정 요건을 좀 외워야 됩니까, 이거? 물론 외워야 돼. 이걸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지정 요건이. 가로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정 요건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 지정 절차에서 지정 신청할 때 가지고 와야 되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서류가 이 요건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자, 지정을 받기 위한 지정 절차가 있는데, 지정을 받고 싶다, 받으려는 자는 첫 번째, 지정 신청을 하러 가야 되겠죠? 자, 지정 신청은 그러면 누구한테 하러 갑니까? 국장한테 가야 됩니다. 국장이 누굽니까? 국장이 누굽니까? 다행이다. 뭐 이름 안 나와가지고. 어디 가니까 또 국장이 누굽니까? 그리고 국토부장은 누구예요? 이름 얘기하고 그래. 대전시장이 누굽니까? 이름 얘기하고. 그런 분들 합격합니다. 합격해요. 합격했어요. 국장이 누굽니까?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 국장은 지정권자다. 정보망 지정권자니까 지정 신청은 국장한테 해야 돼. 그렇죠? 자, 그때 지정 신청서 작성해서 자, 5가지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저기서 요건에 그대로 가져오면 돼. 첫 번째 일단은 부가통신 사업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내가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확인 서류, 신고서 제출 확인 서류. 확인 서류,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제출 확인 서류. 그죠? 길죠? 난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제출 확인 서류. 난 부가통신 사업자다. 두 번째, 가입이용 개업의 수를 500명 이상 확보해야 되죠? 그러면 그 가입이용 신청서를 작성했을 거 아니야. 원본을 말하겠지. 가입이용 신청서 500부랑 500부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증명하는 건 뭡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증명하는 거는 자격증입니까?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등록증 원본, 사본. 그러면 원본은 갖다 주면 그럼 뭐 떼가지고 그럼 갖다 주고 그러면 등록과정에서 와가지고 원본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4번입니다. 4번 요거. 자, 그러면 500부, 4번 500부, 1000부를 가져가야 되네. 세 번째, 정보처리 기사 확보해야 되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원본 4번. 4번이죠, 당연히. 자, 네 번째, 공인중개사.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자, 마지막에 5번째가 컴퓨터 확보해야 되죠. 저걸 뭐라 부르냐면 주된 컴퓨터라 부릅니다. 주된 컴퓨터 성능
성능, 뭐 용량 확인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저 지정 요건을 암기하고 있으면 이 서류는 그대로 암기되는 거예요, 이거. 되겠죠? 요 등록증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빼먹으면 안 돼요, 요거. 등록증 사부. 자, 그래가지고 지정을 신청을 합니까?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장은 두 번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지정을 하고 지정대장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지정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세 번째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신청받은 날이 아니라는 얘기야. 지정을 받았잖아, 일단.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월입니다. 3개월이에요.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장 승인받아야 돼. 운영규정을 승인받아야 된다. 누구 승인? 국장 승인이지 뭐. 자, 운영규정을 만약에 이제 뭐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변경했으면 변경 승인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거 절차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 공개할 때 의무가 발생된 세 가지 의무 발생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 공개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개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의뢰받은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반드시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의뢰받은 내용과 당연히 다른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겠죠. 다른 정보 공개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기업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되고, 다른 정보 안 되고, 차별 공개 안 되고. 어렵죠? 어렵지 않지 이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업 공인중개사도 정보 공개할 때 그 의무가 발생이 될 거 아니야. 첫 번째가 기업도 정보망에다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두 번째는 거래가 이제 정보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완성이 됐죠. 그러면 거래 완성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 줘야 돼요. 통보. 자, 당연히 뭐 요거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제재가 있고, 거래 완성 사실 통보 안 해도 제재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아놔야 돼요. 이 의무들이 있다는 거를. 지금 제재를 살피면 좀 힘들어지니까.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이 취소가 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 누가 지정 취소를 하겠습니까? 누가? 국장이 하지. 국장이 지정권자니까 국장이 지정 취소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정 취소는 무슨 취소란 얘기입니까? 상대적 취소입니다. 상대적 취소란 말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취소 사유는 맞는데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건 틀렸어요. 틀린 지문입니다. 상대적 취소는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자, 그래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쉽게 이해되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으니까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지, 당연히. 두 번째는 자, 운영규정 승인 받아야 되지요. 근데 운영규정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승인을 안 받았다. 변경했으면 변경 승인 받아야 되는데 변경 승인 안 받았다. 그리고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했다. 세 가지.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라도 위반하면 지정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알아놔야 돼. 승인 안 받았다, 변경 승인 안 받았다, 위반 운영했다. 운영 규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정보 공개 위반. 정보 공개 위반. 제목은 정보 공개 위반이에요. 요거.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 둘, 셋. 여기가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공개 관련해 가지고 의무 사항이 들어가. 여기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요 세 가지 있죠. 요거. 요게 요렇게 들어오면 돼요. 여기 요렇게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어떻게 한 게 위반한 거예요? 기업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걸 공개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든지, 아니면 차별적으로 공개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지정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아까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 안 했다 그 말이지. 자,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여기서 법인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때 법인이 중개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개법인은 이걸 할 수 없어. 다른 일반 법인이다. 자, 이러한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되면 취소를 하기 전에 일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청문 실시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뭐 사망 해산이지 뭐. 사망 해산이에요. 사망 해산은 의견을 들어볼 사람이 없다. 그래 보시면 돼요. 요건 청문 실시하지 않고 나머지 사유들은 다 청문을 실시합니다. 되겠죠? 자, 이거 암기법입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 암기. 어떻게 암기하느냐? 거기 암기사항에 있습니다. 보세요. 두 개 나눠가지고 앞머리를 따면 이렇게 되잖아. 부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운. 얼굴이 부어있다.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부어있다. 부운. 누구냐? 사람이 나옵니다. 정일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일사라는 사람은 얼굴이 어떻다고? 부어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은 정일사예요. 부은 정일사 되겠습니까? 자, 부은 정일사. 이 사람 어디 삽니까? 그렇죠. 특별시 이판리에 살아. 뭐 어디 살겠어? 특별시 이판리에 산다니까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특별시 이판리에 저 공금지라는 땅이 있습니까? 저 땅 주인이 이 사람이에요. 정일사라고. 돈이 좀 있어 이 사람이요. 다음 주에는 이 사람이 이장 선거에도 나갑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 자, 정일사는 얼굴이 어떻다고? 부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 돼. 부은 정일사라고. 그게 뭡니까?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예요. 부은 정일사 됐죠? 그래서 저기 특별시 이판리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막 공개가 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직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토리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부은 정일사. 공금지가 부은 정일사 땅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밑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자, 책으로 오십니다. 책으로 오셔가지고 밑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니까 정보망 이용 지정에 대해서 여기도 볼 거 없고 오른쪽에 139페이지에 정보망 여기도 없네. 뭐 기능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안 보셔도 상관없고 뒤에 넘어가니까 140페이지에 지정,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이 나옵니까?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에서 국장은 밑줄 거세요. 국장은 누구 상호간? 개업 상호간.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개업 상호간.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개업 상호간에
정보공개 유통 촉진, 거래질서 확립 이건 목적이고 설치 운영할 자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지정권자는 국장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지정 요건으로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뭐가 돼야 돼? 부가통신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박스 안에 가입이용 신청한 누구의 수? 개업의 수가 확보해야 되죠. 몇 명? 500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이 500명 안에서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몇 명? 30명 이상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국장이 정한 성능 용량 갖춘 컴퓨터 설비가 필요하다. 이 지정 요건을 기억하시고 자, 지정 요건을 갖춰서 오른쪽 페이지 지정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두 번째 줄.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자, 어떤 서류를 갖춰야 되죠? 박스 안에 첫 번째 가입이용 신청서 500부랑 그 개업들의 등록증 4번 500부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그 다음에 주된 컴퓨터 성능 용량 갖춘 확인 서류. 마지막에 보세요. 부가통신 사업신고서 제출 확인 서류. 이렇게 이제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첫 번째 줄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해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난가로 5번에 첫 번째 줄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받아야 돼. 그 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변경 승인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정사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142페이지. 거정보 사업자는 첫 번째 줄에 보면 기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그 옆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그 밑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의 의무는 개업도 마찬가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그 옆으로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해야 된다는 거.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자, 마지막 지정 취소입니까? 지정 취소자 취소권자 누굽니까? 국장이다. 국장이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야 한다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취소 사유가 맞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해야 되냐 할 수 있냐를 살펴봐야 돼.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5가지가 있네. 그죠?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됐죠. 그러면 부 동그라미 하고 운영 규정입니까? 운영 규정에는 3가지 들어있어요. 승인 안 받았죠? 변경 승인 안 받았지? 위반 운영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에 정보공개 위반이에요. 이게 위에다가 적어 넣어보세요. 정보공개 위반이다. 어떤 식으로 위반한 겁니까? 개업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받은 정보를 공개했다. 그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차별적으로 공개했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정보공개 위반한 거죠. 지정 취소.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1동그라미 설치 운영하지 않은 거죠. 자, 마지막에 사망 또는 해산 4동그라미. 그래서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부운정일사. 부운정일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암기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하루에 하나씩 있죠. 오늘은 물가 수준, 내일은 뭐 특별시 판이 공급비, 그 다음 날은 부운정일사.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돼요. 하루에 하나씩.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이건 안 했네. 밑에 청문 실시 안 했네. 그죠? 청문 실시를 해야 되는데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확인 설명 의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죠. 들어가고. 자, 하여튼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활용해서 이렇게 잘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남은 주의를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